네, 안녕하십니까. 광공법 캠페인의 주호일입니다. 벌써 4주차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굉장히 날씨가 화창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부득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빨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저희가 5개 광고 매체에 개별 매체 그리고 교통광고 중에서도 지하철 매체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교통광고는 사실은 5개 광고에서 한 절반 정도의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기본적인 매체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역시 구축이 되어져서 대중교통의 가장 큰 축으로 현재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평상시보다 40% 정도의 이용객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5개 광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용객들이 외부로 좀 많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주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매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5개 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좀 잦아들어서 일상으로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영상은 두 가지 영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해보면 이번 주에 교통광고 중에서 지하철, 다음 주에 버스 광고를 할 텐데 사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하철과 버스 같은 경우는 한 주에 다 수업에 소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양이 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득이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제가 이제 후반부, 전반부 영상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 같은데 후반부에는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총량을 맞추기보다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과 또 이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지하철의 역사가 광고 이전에 역사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지금 화면에도 자, 우리 서울 지하철 착공, 자, 시민의 말 지하철 착공이라고 좀 아주 대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사실 개통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 역사의 시작은 197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가 2020년도니까 벌써 46년 전에 사실은 지하철이 사실은 시작이 되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하철이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기타 매체에서 철도를 저희가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철도의 역사에 비하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늘상 출퇴근 시간이나 또 아니면 평상시에 이용하는 대중적인 매체로서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는 지하철이 좀 더 근접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저희에게 어떤 더 밀착해 생활에 밀착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1974년 8월 15일이 되겠고요. 저희가 1호선이 개통이 되어집니다. 이때 잠깐 설명이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평택역이 사실 1호선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개통 때부터 그러면 평택역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철의 역사는 1974년도에 시작이 됐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건 지금 우리 1호선도 있고 2호선 뒤에 보시는 게 2호선인데요. 실제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뒤인 198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어집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 개통 당시의 1호선, 여기 서울역 앞이라고 써 있죠. 자, 1호선이고요. 좌측이 자, 여러분들 초록색으로 대변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뭐 양해를 구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매체들의 대부분이 자, 서울에서 구축되어진 매체들 위주로 사실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매체별로 소개를 할 때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5개 광고 매체의 거의 80% 정도는 서울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2의 도시 부산도 있긴 합니다만, 또 대구광역시도 있고 인천광역시 뭐 등등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종류와 또 많은 형태들이 그리고 또 모든 5개 광고 매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들고자 하는 많은 회사들이 서울에 사실은 좀 더 핵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워너비가 강하다 보니까 서울이 중심이고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자 이번 주에 하게 될 지하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될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현업에서는 사실 뭐 서울 지하철만 또 아니면 서울 버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루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부산 뭐 지하철도 하실 수 있고요. 대전 뭐 광역시에 있는 지하철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진행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매체의 형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리적이거나 운영적인 면들이 자, 서울 지하철을 다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광고 매체를 다 소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서울 중심으로 자, 진행이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지하철의 운영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빼곡합니다. 사실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996년 12월에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굉장히 많은 호선들이 신규로 개통이 되어져서 보시는 서울 지하철이 거의 그물망처럼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지하철로 웬만한 서울에 그러니까 가보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평택역이 여기 있습니다. 지제역 다음에 평택인데, 자, 심지어는, 자, 우리가 신창 구간, 자, 우리가 천안을 과거에는 지하철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외곽의 인천공항까지도 심지어는 자 이제 공항철도가 뚫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 광역화가 돼서 굉장히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자 외곽으로도 굉장히 확산이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자 보시는 자 지하철 노선 사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져보니까, 지난해, 2019년 현재라고 써놨습니다만, 지난해, 총 9개 노선 290개 역사로 좀 확대 운영 중에 있더라고 좀 보여지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과 그 외곽 지역들을 자, 감싸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할까요? 실제 그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민과 수도권 우리에 살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 뭐 경기도권도 아마 많이 계시긴 할 텐데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을 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은 왜 우리 광고주들은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자, 사실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이 바로 지하철 이용객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지금은 이용객 현황 전에 각각 호선별로 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각각의 뭐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은 뭐 우리 철도청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안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 먼저 그 저희가 서울시에서
거의 한 5년 단위로 수도권 주민 통행 실태라는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즉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뭐 출퇴근이나 아니면 기타 뭐 외출을 할 때 이용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통계 자료이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먼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만, 자, 이 당시에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의 그 단위는 전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자, 노란색으로 지금 음영되어 있습니다만 35.2%로 가장 높죠. 자, 그 다음이 자, 버스가 27.8%, 그 다음에 승용차,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25.9%, 자, 택시, 기타 뭐 교통수단들을 활용한다라고 좀 일단 계측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자, 뭐 가장 최신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7년이 지난 현황을 보니까 자, 아주 엄청 큰 폭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지하철이 자, 35.2%였던 자, 그런 이용률에서 39.3%로 늘어났고요. 자, 요것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 그만큼 많은 지하철이 그 사이에 뭐 확장이 되고 뭐 그다음에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대신 버스는 상대적으로 좀 줍니다. 26.5%. 자, 그만큼 대중교통의 사실은 지하철과 버스를 대중교통의 양대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용하실 때 뭐 자가용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 아직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를 아마 이용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에 대한 이용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하철이 높아지니까 버스는 소폭 하락을 했죠. 그리고 승용차도 25.9%에서 23%. 자, 그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들이 점차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철이 훨씬 더 뭐 막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정시에 또 그다음에 목적지를 또 목적지까지 또 저희를 또 실어다 주다 보니까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바로 주안점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하철이 자, 광고주들로 하여금 굉장히 광고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늘어났고요. 자, 결국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서 타 교통수단, 뭐 버스나 자가용 또 택시를 그다음 기타 수단까지 자, 통틀어서 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러한 이용객 이용 현황을 통해서 아주 광고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장소로서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자, 나와 있죠. 자, 복선화와 광역화에 따른 자, 이용객의 증가로 광고 매출액의 가치가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자료는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서울 도시철도공사. 자, 사실은 이게 1, 2, 3, 4호선을 관할했던 자, 서울 메트로와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관할했던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보시는 것처럼 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서울교통공사라고 해서 1호선부터 자, 8호선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코레일 그러니까 철도청이라고 하죠. 철도청 구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도청 코레일 구간이고요. 자, 그다음에 메트로 라인 자, 우리 9호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DX 라인이라고 해서 자,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호선별로는 1호선부터 9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철도청 즉 코레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광역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인 자 우리 철도청 코레일 구간에 자 경부선부터 자 경춘선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실 여기에 다 표시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총 한 12개의 호선이 신설이 되어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아까 잠깐 평택역 얘기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근데 자 교통공사 구간에서 1호선은 아까 74년도에 개통됐다고 했던 1호선이 사실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 총 10개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 그러면 평택역은 1호선이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평택역도 1호선에 포함이 됩니다. 단지
구간별로, 역사 구간별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관할하는, 자, 운영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 1호선, 자,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1호선 역사는 10개 역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0개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울부터 여기 신창 나와 있죠. 즉, 평택역, 그 다음에 지제역에 속해 있는, 또 아니면 천안역에 속해 있는, 자, 우리 경부선이, 자, 여기는 같은 1호선이긴 하지만, 철도청, 즉, 코레일에서, 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 즉 광고주들은 다시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서울교통공사 구간이에요. 이게 아니면 코레일 구간이에요. 이렇게 사실을 잘 구분도 못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에서 만약에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같은 1호선이라 하더라도, 자, 역사별로, 자, 운영하는 주체가 공사와 그 다음에 철도청 나눠져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진짜 실무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뒤에 이제 저희가 매체 종류들을 쭉 설명을 할 텐데,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자, 1호선의 지하철 차내 광고 중에, 그러니까 전동차 차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뒤에 가서 사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액자형 광고를 내가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자, 서울교통공사, 자, 1호선에 있는, 자, 그런, 그 객차들을 중심으로 일단 알아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량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하겠죠. 자, 그런데 광고주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자, 1호선에 물량이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 수량이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의아한 거죠. 이게 뭐지? 자, 분명히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자, 그때 뭐냐면 자, 그때는 바로 코레일 구간의 1호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경부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차내 광고에는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 있는 차내 광고하고 다르게 개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호선을 알아보려면 그 서울교통공사의 1호선과 철도청의 경부선을 같이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당장 지금 매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한번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일단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2호선은 아시겠지만 성수에서 성수, 즉 순환선입니다. 유일한 순환선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순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제가 실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분명히 강남역에서 탔는데, 주로 이제 회식을 하거나 해서 술 한잔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대로 강남역이야. 이건 한 바퀴 돈 거죠. 이게 바로 순환선이라는 거고요. 자, 3호선은 지축오금, 자, 4호선 당곡의 남태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구간까지 역사별로 운영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9호선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연장 구간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까지 다시 왔습니다. 자, 이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 초기에는 강남에서 정자역이 6개 역사만 처음에 개통이 됐다가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경부는 서울 신창 얘기했었고 경인선도 있고요. 인천까지 가는. 자, 사실은 1호선은 엄밀히 얘기하면 경부와 경인선을 같이 합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구로에서 분명히 우리 학교 와서 평택 와야 되는데, 인천 거 잘못하시면 경인선 타신 겁니다. 그러면 인천 가죠. 큰일 납니다. 그쵸? 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르다는 거고요. 자, 경원선도, 소요산 청량리, 경의중앙선, 또 안산, 과천 안산. 자, 여러분들이, 다른 철도청의 코레일 구간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1호선과 특히 3호선, 4호선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3호선은 분명히 지축하고 오금역까지만, 지금 이제 오금이 아니라 지금 경찰병원까지 더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3호선도. 자, 여러분들이, 일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일산선 지축에서 대학까지가 있는데, 요게 사실은 똑같이 아까 1호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3호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호선처럼 3호선을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3호선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코레일의 일산선을 같이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4호선인 당고개하고 남태령까지의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 4호선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과천안산선 보이시죠? 오이도하고 남태령.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산을 들어가는 호선이 있습니다. 자, 그 구간은 철도청 코레일 구간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하지만 광고주나 일반 우리 이용객들은 동일하게 4호선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이용객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이게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었던 형태에서 최신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린 게 한 10년 정도의 자료를 전체 보여드릴 텐데 그닥 큰 폭의 등락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편으로 또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뭐 그 광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사실 없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19년까지 쭉 작년 버전 그러니까 최신 자료까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를 제가 좀 했습니다만 20년 자료는 저희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단 공지가 될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 2호선만 보겠습니다. 노란색 음영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숫자 이전에 2호선이 사람이 되게 많을 거다.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상 2호선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 2호선만 놓고 봐도 2010년도에 300만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이 숫자들은 하루 동안의 승차와 하차 인원에 대한 어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하루 동안에 2호선, 3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근데 10년 정도 뒤인 19년 작년까지만 해도 310만 명이에요. 많이 안 늘었죠? 그리고 쭉 보시면 310만 이런 식으로 많이 등락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이 이거 저희가 이제 19년 거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신 1호선은 50만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선 또 아까 얘기했죠. 이건 서울교통공사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만약에 1호선 이용객 수를 달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50만과 또 뒤에 잠깐 제가 적어놨습니다. 경부 경인선을 합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호선은 300만이고요. 그 다음에 3, 4호선은 각각 110만, 110만 정도 비슷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규모로. 그 다음에 5호선이 120만. 자, 의외로 5호선의 이용객 수가 좀 많죠. 자, 그리고 6호선은 70만이고요. 그 다음에 7호선은 140만. 그리고 8호선이 38만 정도 되고요. 또 9호선 아까 얘기했던 46만. 자, 이런 식으로 각각 호선별로 일일 이용객 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광고주가 이용객이 많은 보시는 2호선이 딱 얼핏 보기에도 그 다음 2등이 7호선인데 거의 2배수 정도, 2배 정도가 더 많죠. 그래서 압도적인 승하차 인원에 대한 순위가 1등으로 가장 1등이 되는 호선이 2호선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중간고사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실제 중간고사 과제가 5개 광고 매체를 한번 직접 나가서 한번 촬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하는 것들이 과제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저희가 중간고사를 해야 되는 어떤 8주차 정도 될 때에는 좀 회복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과제도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나갔던 학생들의 그 후기를 들어보면 2호선이 굉장히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사실 합니다. 그만큼 근데 사람도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광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광고로서도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하철 중에서도 2호선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결국에 뭐 그냥 교수님 그냥 2호선이 사람이 많다 얘기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광고 효과를 우리가 어떤 CPM이나 이런 걸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5개 광고가 광고 효과나 그다음에 아직도 광고주들이 그게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자 우리가 강남역 이용객 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그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주로 뭐 아시는 것처럼 후불제 교통카드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교통카드를 우리가 태그하시는 분들을 계측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객관적인 수치화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남역을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자, 강남역을 뭐 지상이든 아니면 지하, 뭐 사실 지하철만 타시는 분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일반적인 통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만 정도가 이용할지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계측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이용객 것들을 아마 예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성돼서 제공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뭐 지하철 지금 말씀드렸던 거니까 지하철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뭐 어떤 모수가 나오는데 광고를 만약에 게재했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자 전체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300만이 최소한 우리 광고를 몇 명 정도 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 매체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얼마의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계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부터 광고 효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만큼 많은 5개 광고 매체 중에서도 가장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자 그런 자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굳이 자, 다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버 원입니다. 2호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자, 이용객 현황2는 이제 아까 코레일 구간입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광역철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아직 19년 자료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철도 그 통계 연보를 갖고 제가 이것들을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9월 정도 되면 아마 19년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서울 지하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어찌되었든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부터 공항철도까지 쭉 50만 보이시죠? 30만.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1호선 그러면 경부 경인까지 합치면 아까 55만이었으니까 거의 한 130만, 40만, 한 7호선 정도의 어떤 이용객 현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 인천공항도 뭐 리무진에 이거 타지 않더라도 공항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우리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이야 이제 거의 공항이 거의 뭐 개점 휴업 같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일상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좀 각각의 포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이 가장 많죠. 우리 평택오는 자,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것들 그리고 분당선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자, 이런 식으로 1호선의 어떤 이용들이 광역철도에서는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또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지하철 광고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일단 이번 학기 어떻게 우리가 개별 매체를 수업으로 진행할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자, 지하철 교통광고에서도 지하철 전동차 차량 및 외부 광고와 지하철 시설물 이용한 광고, 즉, 교통수단 광고와 시설 광고 두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강의 순서라고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15번까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자, 교통광고, 보시는 것처럼, 자, 포션이 거의 절반 정도 되죠? 자, 교통광고를 중심으로, 자, 옥상 광고, 그 다음에 특수매체 광고, 그 다음에 극장 광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면, 자, 완벽하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바로 딱 졸업하시고 나가시다 하더라도, 자, 5개 광고를 만약에 기획하시거나 또 아니면, 자, 매체를, 자, 부킹을 해서 진행하실 때, 자, 거의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재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류법은 굉장히 뭐 그러니까 옛날부터 5개 광고에 대한 분류 체계들이 뭐 해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또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이해가 좀 쉽게끔 제가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현업에서 5개 광고를 실제 집행을 20여 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분류법들이 되게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재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에 이 표만 잘 담아두시면
훨씬 더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끄집어내시기가 되게 수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자 지하철 차내 교통수단 광고와 자 시설 광고를 할 텐데 이 PPT는 요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벌써 지금 거의 30분이 됐어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5개 광고에 대한 특히 지하철 광고에 대한 아마 평상시에 이용은 많이 하셨지만 이게 어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왜 광고 매체로서도 왜 중요한지 지하철이 그다음에 또 매체 전반적으로 5개 광고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더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이번 시간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앞부분이 되게 길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후반부 들어가야 아마 좀 본격적인 어떤 매체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하철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5개 광고 전반에 대한 흐름을, 자, 또 강의 순서까지도 포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여러분 이번 학기에 그 5개 광고, 캠페인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 아마도, 제가 뭐 장난컨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진짜, 아마 사랑받는 아마 팀장님들한테 그런 팀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자,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단지 낯선 것 뿐인 거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졸업하셔가지고도 뭐 전혀 수업과 관계없이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어떤 정보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사설 길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버스 볼 거고, 택시, 기타 아까 얘기했던 공항과 철도에 대한, 우리 광고도 볼 거고요. 옥상도 전광판, 빌보드, 뭐, 야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또 특수 매체에 대한 이야기, 이벤트성, 그 다음에 공간 개발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디벨로프먼트 미디어, 경기장. 자, 지금 뭐 공교롭게도 경기장, 지금 뭐 프로 경기들이 전부, 뭐, 그러니까 우리 뭐, 아시는 농구나 배구 같은 것들은 뭐 사실은 잔여 경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농구, 축구도 좀 개막일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농구하고 야구요. 죄송합니다. 축구하고 야구. 이것도 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한테 미리 또 우리 경기장 광고도 좀 안내를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극장이죠. 근데 사실 극장도 사실은 우리가 5개 광고에 이제 4대 매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이 될 수 있는 매체들인데 그 매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매체가 바로 극장 광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크린 광고요. 여러분들이 영화 상영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우리 모바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컨텐츠 보실 때 사전에 우리 광고들 나오죠.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자, 이제 극장, 우리 휴게 공간들.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기 전에 뭐 팝콘도 구매하시고 또 아니면 뭐 먼저 도착하시면 잠깐 뭐 담소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공간에도 역시 매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쭉 할 거고요. 이 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제 생겨나는 매체를 갖다가 여기다 심으시면 돼요.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요 평가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우리 전반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 이거 지하철 광고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이제 뒷부분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단 제가 음만 잠깐 띄워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뭐 훌륭한 매체로서 당연히 자리매김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장이시죠. 우리 박원태 시장께서는 지하철 광고에 대한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5개 광고는 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 아닙니다만 5개 광고는 사실은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광역 단체장,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이 되겠죠. 대구면 대구광역시장, 부산이면 부산광역시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역단체장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시장이 뭐 아니면 단체장들이 뭐 매체를 줄이거나 또 아니면 또 이런 권한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광역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습은 지금 박원순 시장 지금 열심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바쁘신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선 이제 민선으로서 자, 삼선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이제 회참 이제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처음에 자, 보궐선거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자, 오세훈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출근을 어떻게 하셨냐면 관용차를 이용하신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2호선 시청역까지 그러시면서 자, 내리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자, 여기 서울 메트로 제가 그냥 구분하느라고 제가 합치지 않았어요. 과거에 서울 메트로 도시교통공사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각각 1호선부터 7호선, 8호선까지 나와 있죠. 5, 8호선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 전동차 차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교통수단 역군에는 시설입니다. 자, 개수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 어때요? 서울 메트로만 보더라도 자, 6만 개 정도. 그러니까 차내랑 역군에까지 합쳐갖고 그 다음에 도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5, 6, 7, 8도 5만 4천 개 각각 4만 9천 개, 4,800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아니라 자, 서울시장께서 박원순 시장의 광고철이라고 뭐 나름대로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닉네임으로 자, 이제 명칭을 지으십니다. 자, 이게 사실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지적사항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서울 지하철의 광고 없앤다. 연 440억에 대한 수익 포기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기광고로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겠고요. 어찌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수익원일 수 있는 그런 광고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문화 지하철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광고를 폐지하고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6호선과 8호선은 광고 사업을 이미 자, 사실은 반환해서 이제 광고 매체가 없습니다. 상업 광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업을 처리하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점점점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의 퇴임 이후에 또 누가 또 광역단체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고요. 어찌되었던 약간 양날의 검처럼 분명히 광고 매체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스페이스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자, 이용하는 이용객들,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또 약간 광고로 인해서 또 약간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이 자, 사실은 현재 박원순 시장의 견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제가 본격적인 매체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지하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역사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짧은 역사를 좀 짧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가 왜 광고 매체로서 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저희가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어떤 매체들이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동차 즉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시설 즉 역사 내부에 있는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캠페인들이 진행됐는지를 제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수고하셨습니다.